안녕하세요. 데니의 영상 미디어랩의 데니 정도행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은 아니죠.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나 뭐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왔는지 이거는 포토샵에서는 사진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부분은 빼고요. 저에 대한 공부해온 뭐 소개나 이런 부분은 제 블로그에 보면 프로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빨리 그냥 바로 애프터 이펙트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뭐 에펙을 공부한 지 뭐 10년이 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좀 계속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요. 자, 오늘은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 또 솔리드는 무엇이고 솔리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키프레임, 움직임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하시면 제가 다음번에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반만의 특별한 타이머 만들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에펙은 저는 CC 버전 2015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CC 버전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요. 제가 가능하면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CS5 버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CC 버전으로 작업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CC 버전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머 만들기 같은 경우에 제가 프로젝트 파일을 드릴 테니까 뭐 에펙을 공부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사진만 바꿔치기 하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클릭한 부분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컴포지션 패널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시간, 뭐는 뭐 레이어들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요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리가 되면서 길이는 어떻게 할지, 움직임은 어떻게 줄지 여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표시를 하고요. 그 표시한 것, 그 결과로 컴포지션 창에서 그 결과물들이 보여지는 거죠. 맨 위에 이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메뉴에 보시면 에디트, 컴포지션, 레이어, 이펙트, 애니메이션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단지 이것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떠한 건지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진과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과 똑같은데요. 이쪽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컨트롤 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 제가 적어놨죠.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사진 영상을 불러오실 때는 컨트롤 I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컨트롤 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의 아파트 혹은 하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실 때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방, 한 개의 위치, 한 개의 화장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집이 되고 화장실, 주방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이 되듯이 각 부분을 차지하는 그것을 컴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지션이 한 개의 컴포지션만 가지고도 완성이 되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컴포지션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효과를 준 특정한 레이어들, 특정한 포토샵에서 가지고 온 파일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리드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하나의 색종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동영상을 찍은 파일을 갖고 와서 쓸 수도 있지만, 새롭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색종이 같은 종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노란색 종이를 하나 갖고 와서 작업하고 싶어. 노란색 종이. 자, 이렇게 노란색 종이가 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 노란색 종이. 아니야, 나는 녹색 종이로 하고 싶어. 녹색 종이. 이렇게 이런 거를 갖고 와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한다 하거나, 노란색 종이 나는 위쪽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이거에 움직임을 이렇게 주고 싶어. 움직임을 간단하게 줘볼까요? 움직임을 주고 싶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움직임을 주겠죠.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할 때 솔리드를 많이 씁니다. 그냥 이거를 솔리드라고 이쪽에서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색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드를 만드는 경우, 꼭 솔리드 만드는 거는 단색 종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Y를 눌러서 내가 분홍색 종이를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다가 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Y를 눌러주시면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종이만 수정이 바로바로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Y는 수정할 때 쓰시는 거고요. 자, 이제 키프레임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키프레임 주기라는 거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움직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움직임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움직임에는 위치도 있겠지만 크기 변화도 있겠죠. 크기 변화, 움직임,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키프레임 주기라는 이 글씨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마스크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내려주시면 앵커 포인트도 있고요, 포지션도 있고요, 스케일 있고요, 로테이션 있고요, 오퍼시티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는 중심점을 어디다 잡느냐 이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 위치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줄 것이냐. 자, 그럼 제가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포지션이라고 적혀있는 왼쪽에 보면 시계 모양의 누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 위치가 딱 지정이 됩니다. 이 위치가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옮겨주셨다. 난 이걸 한 6초 정도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로 움직이고 싶냐,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쭉 이동한 이쯤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움직임이 저절로 먹힙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수치를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뭐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 6초로 시간을 타임라인을 옮겨 주신 다음에 이걸 옮겨 주셔도 똑같이, 직접 옮겨 주셔도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 포지션 이동만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스케일을 한번 해볼까요? 크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 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크기 변화가 2초 후에 크기가 2배로 바뀌는 걸 난 보고 싶어. 200.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는데 왜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왼쪽 방향으로 커지죠? 그 이유는 중심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점을 앵커 포인트에서 옮겨 주시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거는 이제 앵커 포인트 옮기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 이 중심점이 여기 있었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앵커 포인트를 제가 가운데로 위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커지겠죠. 이렇게요. 왼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앵커 포인트가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케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션, 처음에 이 상태에서 4초 후에 두 바퀴가 돌았으면 좋겠어. 두 바퀴.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빙글빙글 돌죠. 자, 기준이 어디서 돕니까? 키프레임 주기는 이 가운데서 돌죠. 왜 여기서 돌까요? 바로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앵커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축이 키 왼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겠죠. 이렇게 돌겠죠. 상당히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니까 처음이라서 아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충분히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축으로 해서 큰 원을 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큰 원을 그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투명도. 지금은 100%의 투명도지만 투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글씨가 사라집니다. 서서히 사라지게 하려면 현재 100%를 찍어 주시고요. 2초 후에 아예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 타임라인 바를 2초로 위치시켜 주시고 100을 0으로만 바꿔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키프레임 주는 거, 움직임, 변화를 준다고 보시면 좀 더 좋겠네요. 포지션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고, 스케일의 변화, 크기의 변화, 회전의 변화, 회전하는 각도의 변화, 투명도의 변화를 줄 때는 꼭 키프레임을 주어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는요, 단색 색종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불러주시면 되고요. 컴포지션은 집을 지을 때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지션은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켜서 작업하실 때는 일단 무조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드실 때는 컨트롤 N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떠한 것을 만들 때마다 무조건 컴포지션부터 만들 거예요. 일단 방을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방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넣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 불러오시는 거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한 13분이나 지났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특히 키프레임 주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를 얼만큼 주고 싶다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밌는 부분, 기본을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바로 제가 타이머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을 좀 최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실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고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